네, 종전의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어떻게 될지 저희 잠깐 미리 봤거든요. 오늘은 경제탐사 시간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성장으로 접어든 지 제법 되었기 때문에 민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이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 일단 네. 고용 창출 전략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의 일자리 정책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성장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 그러니까 뭐 각종의 이제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경직된 그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서 기업의 이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일단 규제 완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이걸 통해서 기업 성장을 도모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 홍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 시장주의적인 고용 창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규제 때문에 그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산업 규제는 안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풀어줄 만큼 거의 다 풀어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신산업 관련해서도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사실 이제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신규 투자를 거의 이제 늘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제 주주 친화 정책들 이런 이제 상황만 이런 이제 정책들만 하고 있어서 좀 문제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새 정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아마 그 5월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네. 지금과 같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윤 당선인 측의 이제 그 원인으로 그러니까 고용이 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특히 이제 강성 노조 때문에 청년들의 이제 신규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은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사실 그렇게 경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충분히 유연하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반면에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전에 이제 10%에서 지금 이제 14%까지 늘기는 했는데 이 여전히 이제 세계 최하위 수준의 이 노조 조직률이라서 이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핑계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거 네네. OECD 통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 고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혹은 네네. 강성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 이제 소문들은 많은데 이게 사실이냐,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있느냐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올 초에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산하 이제 연구소인데요. 이 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은 이유를 이제 물어봤는데 1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업종 경기 악화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걸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 내 수요 부족, 이 고용 수요 부족입니다. 30% 정도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 어려움은 14.7%. 그러니까 노동시장 문제를 최하위로 이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늘지 않는 문제를 기업들도 이 노동시장 문제나 이제 노조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악화와 기업 내부의 고용 수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장 그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피부에 와서 닿게 될 직접적인 변화가 주 52시간 제도의
상대적으로 유연한 혹은 네네. 탄력적인 적용, 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편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뭐 그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폐지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최저임금제도 뭐 현재보다는 조금 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인상을 좀 추구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주 52시간제 같은 이제 법정 노동 시간제 자체도 이거를 이제 시간을 이제 조정하기보다는 제도의 이제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낙수 효과일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네네. 사람을 뽑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론하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잘 벌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좀 해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게 이제 규제 완화 요구이기도 한데요. 근데 재계가 그 요구하는 이제 규제 완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산업 규제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그 상속세 완화나 그 경영권 세습 관련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이사 감사 선출 규제 완화 같은 이 경영권 유지나 세습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거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일자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노동 유연화나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그 고용이 좀 늘기는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이때 늘어나는 그 일자리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라기보다는 비정규직, 이 불안정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기업이 이제 수익성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말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자리가 더 확대되더라도 임금 비용이 크지 않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이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금 피크제,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깎고 청년의 신규 고용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었는데 이거 결과를 이제 조사한 논문을 보면은 임금 피크제로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었고요, 비정규직 일자리만 더 늘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임금 피크제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그 이른바 해고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네네. 절충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말고 대안으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그 기업의 투자라든가 수익성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로는 이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 윤석열 당선인의 고용 전략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네,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점수를 네. 매기긴 좀 어렵고요.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규제를 더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현재 추세, 그러니까 고용 감소, 일자리 질 하락이라는 이런 현재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코로나19 이후로도 뭐 미중 미러 관계 악화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의 퇴조, 이 공급망 교란과 그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 매우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장기화할 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에 맡겨서는 고용이 계속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 비슷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후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그 공공근로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고용 시장의 구조 자체가요.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사실상 긱 노동이라고 하는 단시간에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네. 있잖아요. 이게 기존 고용 시장에서 이른바 우리가 정상적인 풀타임 잡이라고 했던 그 일자리가 사라져서이기도 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시장 구조가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정책만으로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되돌이키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이런 이제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어떻게 좀 같이 좀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같이 결합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뭐 일정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나갔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또 이게 좀 될지는 아직 그 구체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노동 정책만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한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수위에 인수위원들 인선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추경 논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또 자영업자 대책 관련해서도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실장님. 네. 지금까지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